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자, 저랑 함께 이어서 9강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9강에서는 이제 컴플레인 관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컴플레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컴플레인은 사전적 의미로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푸념하다라는 뜻으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이나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뭐예요? 품질, 서비스, 분량 등 이유로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거죠. 이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잘못에 대한 불만 사항의 통보로 여기 보시면 주의 정도에 해당된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자체 내부의 조치에 의해서 뭐한다? 즉시 해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컴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은 객관적인 품질의 문제점과 함께 뭐한다? 주관적인 만족 여부라던가, 그리고 심리적 기대 수준, 즉 감정이죠, 감정. 그 고객의 감정 상태까지도 충족되었는지 여부까지 포함된 게 바로 이 컴플레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이 감정이 상했다. 이것도 컴플레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주관적 만족 또는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지만 어떤 고객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또 갖고 있다면 이것도 컴플레인으로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시험에서 컴플레인과 클레임을 구분해서 출제되는 시험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클레임의 정의를 보면, 자, 클레임은 사전적 의미로 여기 보면 주장하다, 요구하다, 제기하다 이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뜻으로 뭐한다? 객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만 고객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컴플레인과 클레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컴플레인은 객관적인 품질 플러스 뭐예요? 주관적인 그 개인의 만족도까지 제기를 하는 거라면, 클레임은 객관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고객이 지적하는 거죠.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서의 권리, 유산 이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즉 고객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이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청구, 요구하는 거죠. 뜻을 내포하고 있다. 클레임 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보상은 물론 법적 판결, 그죠?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클레임입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나 상품 표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으로 품질 불안전이라던가 손상, 그 밖에 계약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의 청구나 이유를 제기하는 것이 클레임이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컴플레인과 클레임, VOC, 우리 VOC 했었죠? VOC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구분 지어 볼게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플레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객관적 플러스 고객의 감정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감정적이다. 그리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어떤 고객은 만족하지만 어떤 고객은 실망할 수 있죠. 되게 주관적인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클레임은 반대로 뭐한다? 객관적인 것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사실적인 합리적인 거에 대해서만 주장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법적 근거라든가 이제 규정에 의거해서 해결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감정 속에서 사실적 요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컴플레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컴플레인은 불평, 불만에 대한 항의라면, 클레임은 뭐예요? 자신이 그 고객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권리를 수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주장 또는 요구, 청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고객이 먼저 컴플레인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컴플레인을 기업에서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클레임으로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컴플레인을 제기를 했을 때 신속하게,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그 컴플레인을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클레임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에 이제 VOC, 컴플레인, 클레임 이거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레인을
고객의 불평, 불만 사항을 이해하고 성심껏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컴플레인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컴플레인이 발생하는 사실적인 내용 플러스 고객이 화난 감정까지도 해결을 해줘야 컴플레인이 제대로 해결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대기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한 40분 정도가 길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 어때요? 고객은 되게 화가 나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내가 이제 시간적인 손실에 대한 그런 그 피해가 있을 것이고, 이건 사실적인 거죠. 두 번째는 내가 40분 동안, 50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이제 감정적인 피해, 이 두 가지 피해가 발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피해를 입은 그런 시간적인 손실과 플러스 뭐 한다? 화난 고객의 감정까지도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어야 완벽한 컴플레인 해결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레임 보시면 컴플레인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뭐예요? 그게 이제 확대되어서 클레임까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레임까지 갔을 때는 금전적, 물질적인 보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적인 소송까지도 이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VOC는 뭐냐? VOC는 자,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딱 키워드는 이거예요.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객의 그런 그 욕구를 파악해서 고객 의견을 고객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고객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뭐예요? 경영 활동에 활용하는 게 바로 이 VOC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이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VOC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고객 욕구를 파악해서 뭐 한다? 경영 활동에 활용하는 거다.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른 불만 심리를 좀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좀 8가지 상황에 따른 불만 심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항목만 그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그 의미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정보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면 카탈로그, 그 기업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의 정보라던가, 또는 인터넷 게시판, 상품 설명서, 통보서, 다 이게 뭐예요? 정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큰 항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이해가 된다라는 거. 자, 물리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 환경, 시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인 거죠. 그래서 그 외형이라던가 인테리어, 매장의 입지 조건, 뭐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인 거고요. 다음, 감각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감각이라는 건 뭐예요? 오감이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뭐 색조, 청결함, 소음 정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금전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지불 수단이나 결제 조건, 뭐 지불 수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뭐 결제하는 조건이 까다롭거나 또는 복잡하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금전적 혜택이나 우대 또는 멤버십 요구에 따른 금전적 부담 등에 대한 불만. 예를 들어서 멤버십을 가입을 하는데 그 고객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만인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 제공자의 접객 태도라던가 복장이라던가 상담 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불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이 지연됐을 경우 또는 그 시간이 뭐 길어졌을 경우,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또는 오히려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짧게 간단하게만 제공되었을 경우도 불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고객 상담 시간, 뭐 매장 운영 시간, 지연 시간, 서비스가 지연되는 시간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제공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주체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불만을 갖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절차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구입 절차가, 물건을 구입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나 복잡하거나 또는 뭐 회원 가입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까다롭거나 이러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불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서 왜 이러한 컴플레인이 중요하나, 컴플레인 관리 필요성과 중요성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이 불만을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처리.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컴플레인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또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고객 불만을 성심껏 응대하고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태도는 기업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컴플레인을 통해서 긍정적 효과, 예를 들면 고객 만족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충성도가 향상된다든지, 또 우리가 이 컴플레인을 제기함으로써 그 기업 종업원의 시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컴플레인을 기업 경영에 활용해서 새로운 경영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컴플레인이 고객 관리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고객 유지율 증가, 당연하겠죠. 그 컴플레인을 잘 해결해 주었을 경우 우리가 서비스 회복에서도 공부를 했듯이 어때요? 고객이 그 기업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하면서 재방문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고객 유지율이 증가가 되겠죠. 당연히 매출 증대에 기여하게 되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제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그 고객이 있다면 어때요? 서비스가 스탑이 되겠죠. 또는 지연이 된다던가. 하지만 이런 컴플레인이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어때요? 이런 시간을 충분히 전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 평판을 신속히 또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 유용한 정보를 또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플레인 응대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컴플레인 응대의 5가지 기본 원칙 시험에 매우 잘 나오죠. 네, 매우 잘 나옵니다. 일반형 또는 연결형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레침의 법칙. 피레침의 법칙이라는 거는 자신을 조직의 피레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고객은, 이게 키워드, 중요 내용인 거죠. 고객은 나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일 처리에 대한 불만 또는 우리 회사의 복잡한 규정과 제도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내가 아닌 우리 회사나 제도에 항의하는 거라는 관점을 가져야 고객의 심한 언어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레침이 보통 이제 그 지붕 위에다가 이런 피레침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죠. 그러면 번개가 쳤을 때 이 피레침이 그 번개를 흡수하게 돼요. 흡수해서 땅으로 밑으로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건물이라던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피레침이에요. 그다음 책임 공감의 원칙이라는 거는 고객의 비난과 불만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여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닌 거죠. 우리는 이제 이게 키워드인 거죠. 조직 구성원의 일부로서 고객의 불만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 그래서 고객은 누가 담당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객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담당 직원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회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감정 통제의 원칙을 보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오는 부담감을 극복하고
뭐야, 자신의 감정까지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 노동자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안의 의미는 우리가 뭐예요? 내가 감정 노동자로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내 감정을 좀 스스로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때요? 하루 근무하면서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렇게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언어 절제 원칙을 보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의 마음이 고객에게 올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컴플레인을 제기를 했을 때 고객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만으로 뭐 한다? 고객은 마음이 풀려요. 막 화내고 있는 고객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화를 내죠. 하지만 고객이 화를 내는, 아까 얘기했죠. 컴플레인은 감정적인 요소까지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컴플레인을 제기를 했을 때 그걸 잘 경청 들어주면 어때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감정이 스스로 풀리거나 해소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뭐 한다? 내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미리 짐작해서 말하곤 하죠. 우리는 이거를 자신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뭐 한다?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버리기 때문에 불만만 축적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예요? 입은 막고, 나의 입은 막고 경청을 좀 많이 해서, 그 경청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역지사지 입장이,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최대한 고객이 하는 말에 공감해서 좀 경청하는 게 필요하죠. 다음에 이제 역지사지 원칙을 보면 우리가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듯이 고객 또한 뭐예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우리의 규정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상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이어지는 얘기지만 사람이 그래 막 화가 났을 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주면 어때요? 그 감정까지도 해소가 되면서 플러스 뭐예요? 상대의 또 입장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그 입장에서 어느 정도 뭐하냐? 그걸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의 허용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두 가지 요소는 연결해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불만 처리할 4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불만을 처리할 때 꼭 지켜야 되는 이 4원칙. 이 원칙은 공정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만을 처리할 때 당연히 공정하게 하는 거는 필요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 게 필요해요.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죠.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연히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뭐냐, 독립적인 이러한 조사 기관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원칙은 뭐야?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컴플레인을 제기를 했을 때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을 할 때는 이왕 어떻게 한다? 관대하게 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오히려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보상이 적잖아요. 그러면 컴플레인이 더 가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을 하려면 뭐 한다?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작은 보상일지라도 고객에게 보여주는 데는 굉장한 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고객 프라이버시를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불평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지켜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장을 원하는 고객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존중해 주는 것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4원칙을 보면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불만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당연히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불평 내용을 조직 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또 공유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불만을 제기를 했을 때 물론 당연하게 고객에게 그 불만 처리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불만 내용을 어때요? 전 직원에게 공유해서 고객 어떤 불만이 발생을 했는지 직원들이 인지하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불만이 동일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뭐예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또 다른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만 처리 4원칙까지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